여러분, 나이 들어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딸 집일까요? 간병인과 함께일까요? 아니면 요양원일까요? 오늘은 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희 할머니가 겪은 선택과 고민, 그리고 마지막에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보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새 우려낸 국물을 확인하고 밤 9시까지 손님들 밥 차려주고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힘들어도 괜찮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삶은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먼저 떠났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할머니는 병실에서 울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떠난 후 식당 일도 버거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할머니는 결국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일터였던 그곳과도 작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맞이한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예전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집은 조용했습니다. 밤이 오면 더욱 길었어요.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임복자 할머니였어요. 정희야, 나 며느리 집으로 들어간다. 복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 며느리 눈치 봐야 하고 손주들한테도 방해될까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인 송옥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간병인을 썼는데 말이야. 옥래 할머니는 힘들어했어요.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는 말이 안 통해. 약 먹는 시간도 틀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면 깨워야 하는데 미안해서 못 깨우겠더라고. 할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동네 정남길 할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던데 어떠세요? 글쎄, 시설은 좋은데 뭔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규칙도 많고 자유롭지 못하고.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집? 눈치 봐야 해요. 간병인? 비용도 비싸고 자꾸 바뀌어요. 요양원? 자유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할머니는 밤마다 이 질문을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봤어요. 깨끗한 요양원, 친절한 직원들, 웃고 있는 어르신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말 저렇게 행복할까? 어떤 날은 딸 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따뜻한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딸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요. 은영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나까지 신경 써야 하나. 어떤 날은 동네 복지관에서 나온 팸플릿을 봤어요. 재가복지 서비스, 간병인 파견,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이것도 임시 방편이겠지. 할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뭘 해도 완벽한 답은 없어 보였어요. 딸 집에 가면 눈치를 봐야 하고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요양원은 자유가 없을 것 같고,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 다들 어떤 선택을 하고 살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할머니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이 정답일까? 나한테 맞는 길은 뭘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결국 정희 할머니는 딸 은영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은영이는 정말 따뜻하게 말했어요. 사위 민호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첫날은 정말 좋았어요. 초등학생 손주 지훈이와 유치원생 지훈이가 할머니 품에 달려들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가 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잊고 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래야 집 같지.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도 보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줬어요. 은영이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아이들 돌보기가 편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는데 대화는 젊은 세대끼리만 오갔어요. 은영이와 민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배추가 싸더라. 할머니가 말하면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아, 네 엄마. 그뿐이었습니다. TV 채널도 문제였어요. 할머니는 트로트나 옛날 드라마를 보고 싶었지만 거실은 아이들 차지였어요. 만화 채널이 계속 나왔습니다. 채널 좀 바꿔도 될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훈이가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재밌는데요. 은영이는 아들 편을 들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보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길어졌어요. 밤에는 더욱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잠이 안 와서 라디오를 듣고 싶었지만 다들 자고 있으니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밤에 발소리가 좀 크네요. 할머니는 미안했어요. 미안하네. 더 조심할게. 세탁도 문제였어요. 할머니 옷을 따로 빨고 싶었는데 세탁기 사용법이 복잡했어요.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표정이었고요. 엄마, 그냥 같이 넣으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편했어요. 속옷까지 함께 빨다니. 음식도 달랐어요.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했지만 할머니는 짜고 매운 게 부담스러웠어요. 좀 싱겁게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이들이 안 먹어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 다른 걸 먹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이 변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자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게임하는데 말 걸지 마세요. 지훈이가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거실을 완전히 점령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시끄러웠어요. 할머니는 참다 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애들아, 너무 시끄럽구나.
그러자 지훈이가 불만을 표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자꾸 그래요. 은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불편해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눈치 봐야 하는 신세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해야 하고 전화 받을 때도 목소리를 줄여야 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면 언제 돌아오는지 보고해야 했어요. 감옥 같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웃음도 없어졌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날 오후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약통,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은영이가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겠다. 왜요? 뭔가 불편하셨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영아,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가야겠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혼자라도 자유로운 게 나을 것 같아. 할머니는 그렇게 딸집을 떠났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적어도 눈치는 안 봐도 됐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할머니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받은 팸플릿을 다시 꺼내봤어요. 간병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볼까? 할머니는 간병인을 써보기로 했어요. 딸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지만 간병인이라면 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간병인과 함께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정희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딸집에서 나온 정희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을 써보자. 이웃 송옥래 할머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복지관에 문의해서 간병인을 구했어요. 첫 번째로 온 간병인은 25살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는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미영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약 챙겨주는 것도 꼼꼼했거든요. 할머니, 약 드세요. 시간 맞춰서 약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와 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미영이는 체력이 약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계단 오르는 것만 해도 힘들어 했거든요. 할머니, 잠깐만요. 숨 좀 고르고.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불렀는데 미영이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깊게 잠든 거예요. 미영아, 미영아. 한참 후에야 깨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할머니 혼자 화장실까지 갔다 온 후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못 들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젊은 간병인은 밤에 깊게 잠들어서 할머니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미영이는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두 번째로 온 간병인은 베트남에서 온 여자였어요. 이름은 린이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첫 번째 간병인보다는 체력이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리는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리는 열심히 했어요.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할머니 몸도 잘 돌봐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어요. 할머니가 아픈 곳을 설명해도 린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아파. 할머니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린은 배를 만졌어요. 여기 아파요? 아니야, 여기.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했어요. 약 먹는 시간도 자주 헷갈렸어요. 할머니는 혈압약을 아침에, 소화제를 저녁에 먹어야 하는데 린이 반대로 줬어요. 이 약은 저녁에 먹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이 틀렸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린을 불렀어요. 린아, 빨리 와봐. 가슴이 아파. 린이 왔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할머니가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할머니는 무서웠어요. 이러다 큰일 날 뻔했네. 린도 미안해했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위급할 때 어떡하지? 결국 린도 2달 만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세 번째 간병인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50살 정도의 경숙이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경험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경숙 씨는 확실히 경험이 있어 보였어요. 약도 정확히 챙겨주고 의사소통도 잘 됐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할머니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추가 요구가 많았어요. 할머니, 밤에 깨워드리면 추가 비용이에요. 목욕 도와드리는 것도 별도예요. 병원 동행도 따로 받아야 해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어요. 기본 비용에 추가 비용까지 하면 연금의 거의 전부가 나갔어요. 이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게다가 경숙 씨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오후 6시면 퇴근이에요. 주말에는 안 와요. 결국 밤 시간과 주말에는 할머니 혼자였어요. 간병인이 있어도 결국 혼자인 시간이 더 많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간병인들은 몸은 돌봐줬지만 대화 상대는 아니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할머니가 말해도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뿐이었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식당 일이 힘들었지만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대화는 언제나 중단됐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간병인이 있어도 외롭네. 몸은 돌봐주지만 마음은 돌봐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웃 송옥래 할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간병인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 적응하면 또 바뀌고, 새 사람 올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정희 할머니도 공감했어요. 벌써 세 번째 간병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어요. 같은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은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간병인이 장 보러 나간 사이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대.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나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인 시간에는 결국 위험했어요. 비용도 문제였어요. 할머니 연금으로는 계속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살면 돈이 다 떨어져.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간병인은 일하러 온 사람이지 가족은 아니었거든요. 몸만 돌봐주면 뭐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데 할머니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간병인도 답이 아니구나. 딸집은 눈치가 보이고 간병인은 비용도 비싸고 마음은 채워주지 못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때 TV에서 요양원 광고가 나왔어요.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웃고 있는 어르신들. 저기는 어떨까?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전문 시설이니까 안전할 테고, 비용도 정해져 있을 테고, 한번 알아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광고처럼 좋을까요? 정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들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요양원 생활은 할머니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요? 정희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광고에서 본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한번 가봐야겠다. 동네에 있는 실버타운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입구부터 깨끗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직원은 친절했어요. 시설 구경도 시켜줬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해요. 식사도 영양사가 짜는 식단으로 드리고요. 운동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 다 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살면 안전하겠네. 비용도 간병인보다는 나았어요. 할머니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입소할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결정했어요. 입소 첫날 할머니는 기대했어요. 방도 깔끔하고 침대도 편해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직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했어요. 밤 10시가 되니까 모든 불이 꺼졌어요. 소등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잠이 안 왔어요. 평생 12시쯤 자던 사람인데 10시에 자라니. 아직 안 졸린데. 하지만 불을 켤 수 없었어요. 규칙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아침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아직 졸렸어요. 평생 7시쯤 일어나던 사람인데 너무 일렀어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하지만 직원이 와서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너무 싱거웠어요. 소금을 좀 달라고 할까?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조용히 드시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참았어요. 식사 후에는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치매 예방 체조를 해요. 할머니는 하기 싫었어요. 몸이 아팠거든요. 오늘은 쉬면 안 될까요? 할머니, 모든 분이 참여하셔야 해요. 직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어요. 점심 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 만들기 시간이었는데 할머니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싶어요. 안 돼요. 프로그램은 필수예요.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내가 감옥에 온 건가? 더 큰 문제는 추가 비용이었어요. 처음에 들은 것과 달리 이것저것 추가로 돈을 내야 했어요. 목욕할 때도 추가 비용, 밤에 간호사를 부르면 추가 비용, 외출할 때도 추가 비용. 이런 건 처음에 안 들었는데 기본 서비스 외에는 별도예요. 할머니는 속이 상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사람들이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밥 먹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김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나?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할머니가 밤에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침대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건가? 친해질만 하면 사람들이 사라져서 외로웠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직원들도 자주 바뀌었어요. 친해진 간호사가 있으면 얼마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지? 할머니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매일 똑같은 메뉴가 돌아왔어요. 월요일 미역국, 화요일 된장찌개, 수요일 김치찌개. 일주일이 지나면 또 똑같이 반복. 좀 다른 걸 먹을 수는 없을까? 정해진 식단이에요. 할머니는 지겨웠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외출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방문객이 와도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딸 은영이가 왔는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돌려보냈어요. 엄마, 저 왔는데 못 만나네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딸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간병인을 불러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나갔어요. 밤에 깨우면 돈 내야 해요. 할머니는 참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어느 날 본 광경이었어요. 치매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직원이 의자에 묶어놨어요. 저렇게 해도 되나? 할머니는 무서웠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건가? 병원 같은 분위기도 싫었어요. 하루 종일 약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모두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긴 병원인가, 감옥인가?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나갈 거예요. 왜요? 뭐가 불편하셨나요?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직원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설 좋고 안전하고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어요. 시설이 좋으면 뭐해? 내 삶이 아닌데. 할머니는 짐을 쌌어요. 여기서도 많지 않았어요. 나오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요양원 문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여긴 내 삶이 아니야. 다시 혼자가 된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집은 눈치가 보이고, 간병인은 비싸고 외롭고, 요양원은 자유가 없고, 정말 갈 곳이 없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 정희 할머니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게 돼요.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요양원을 나온 정희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은 너무 컸어요. 방이 3개나 되는데 할머니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관리비도 부담스러웠고요. 이 큰 집을 혼자 어떻게 감당해?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혹시 방 하나 단기로 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방을 빌려준다고? 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당분간만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생각해 봤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인데? 젊은 부부예요. 남편은 영상 제작 일을 하고 부인은 간호조무사라고 해요. 할머니는 관심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라니. 한번 만나볼까? 며칠 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박진수, 이은아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진수는 30 정도로 보였고
은하는 28 정도였어요. 둘 다 예의가 바르고 깔끔해 보였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은하가 감탄했어요. 우리 같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있을 생각이야? 6개월 정도만 있다가 전세집 구하려고 해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적게 해드릴게.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신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집안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진수의 제안이 좋았어요. 그럼 좋지. 한번 해보자. 계약을 간단히 했어요. 6개월 단기 임대. 임대료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대신 집안일 도움과 할머니 안전 돌봄을 조건으로 서로 도움이 되게 지내보자. 네, 잘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세입자에게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고, 부부는 집주인 할머니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으면 부부도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은하가 말했어요. 외식만 하다가 집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많이 먹어요. 젊은 애들이 잘 먹어야지. 진수는 프리랜서라서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할머니와 자주 마주쳤죠. 할머니, 점심 뭐 드세요? 제가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해 먹어. 자네도 바쁠 텐데. 저 일하는 거 방해 안 되죠? 전혀 안 돼. 오히려 집에 사람 있으니까 좋아. 실제로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집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했거든요. 은하는 간호조무사여서 할머니 건강도 챙겨줬어요. 할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이런 약은 꼭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마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하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할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는 은하를 친손녀처럼 챙겨줬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임신 초기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어요. 임신한 은하를 위해 할머니는 더욱 정성을 쏟았어요. 새벽에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죽도 끓여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가 주었어요. 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더 잘해주세요. 은하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진수도 할머니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대했어요. 할머니, 제가 영상 작업한 거 보실래요? 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할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신기했어요. 컴퓨터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수가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예뻤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생활 패턴이 달랐거든요. 진수는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는데 할머니는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소리가 좀 나네. 처음에는 할머니가 참았어요. 임대료 받는 입장이니까 불평하기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진수가 먼저 눈치챘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도 편하게 쉬셔야죠. 결국 진수가 작업실을 구석방으로 옮기고 방음 매트도 깔았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마웠어요.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음식 문제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싱거운 걸 좋아했는데 젊은 부부는 자극적인 걸 좋아했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불편하시면 안 되는데. 은하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내가 맞춰줄게. 하지만 부부가 먼저 배려했어요. 할머니 입맛에 맞춰서 드세요.
저희가 따로 양념해서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 마음이었어요. 집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하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진수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오늘 병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시장에서 좋은 배추를 샀어. 대화가 있는 저녁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5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집을 구했어요. 할머니는 섭섭했어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갔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나도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이사 가는 날 은하가 울었어요. 할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진수도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친할머니 같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부부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외로웠어요. 역시 혼자는 힘드네.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외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수와 은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온 은하와 함께요. 할머니, 진수야, 은하야. 왜 왔어? 부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새 집에서 한 달 살아봤는데요. 어떻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벽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요. 집을 다시 구해야 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저런, 곰팡이가 생기면 갓난아기한테 안 좋을 텐데. 근데 더 문제는요. 할머니 집에서 지낸 시간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고. 은하가 말했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희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이번에는 임대가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살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가족처럼? 네, 할머니도 외로우시고 저희도 외로워요. 서로 도우면서 진짜 가족같이 살면 어떨까요? 은하가 말했어요. 임대료도 내고요. 생활비도 공동으로 같이 쓰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요.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할머니, 저희에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할머니가 저희에게는 진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나는 너무 좋지. 그럼 다시 와라. 부부는 기뻤어요. 정말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 되자. 이번에는 가족 공동체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서로 앉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공과금이랑 식비 절반 낼게요.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까? 제가 청소하고 은하가 빨래할게요. 할머니는 요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요리를 잘 못해서.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건 내가 제일 자신 있어. 규칙도 정했어요. 아침은 함께 먹고 저녁도 가능하면 함께. 하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개인 시간은 서로 존중하기, 방해하지 않기, 갈등이 생기면 바로 대화로 해결하기, 한 달 시범 기간을 두고 안 맞으면 언제든 그만두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밤에 갑자기 아파도 은하가 간호조무사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낮에도 진수가 집에 있어서 안전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까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 같은 관심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어요. 공과금을 나눠내니까 부담도 줄었고 할머니는 요리해주는 대신 다른 비용을 아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젊은 부부에게 인생 경험과 돌봄을, 부부는 할머니에게 안정과 활력을 줬어요. 돈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한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내 증손자 같네. 할머니는 아기를 친증손자처럼 돌봤어요. 이제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 울음소리, 부부의 대화소리, 할머니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에는 네 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밥을 지어주고 진수가 설거지하고 은하가 빨래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은하가 말했어요. 가족이지 뭐. 할머니가 웃었어요. 어느 아침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기가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진수와 은하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젠 아침이 기다려진다. 정희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딸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정희 할머니처럼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